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조사였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거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약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낸 말입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기 전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탓에 어렵게 말을 이어간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한 시간을 짤막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여러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시민축구단의 기업 자금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 적극 행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받는 시간은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며 말을 아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시간은 늦은 밤이었는데도 여전히 이 대표를 사이에 둔 찬반 집회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인천 신항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첫 만남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이 대표 정도 정치인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 지검장 또는 지청장과 티타임을 갖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조사 전 10분 정도 만남도 거절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예의 차릴 것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 측은 조사실에 들어선 뒤 바로 서면 진술서 10장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뒤 나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자세를 유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에 들어서기 전에 기소하기로 정해놓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조사실 안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두산건설 말고도 모두 6개 기업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서와 진술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정리한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도 관련 판례 20개를 분석해 대응에 나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에는 성남FC 건의 쟁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판까지 염두에 둔 변론 요지서 같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법조팀 한민용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먼저 이 대표가 가장 앞세운 논리는 뭔가요? 세금을 벌었고 또 아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허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광고도 받아왔으니 이게 시민들, 성남 시민들에게 좋은 일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적극 행정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예. 반대로 검찰은 인허가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고 기업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FC가 돈을 받게끔 하고 기업들의 인허가를 했으니 이건 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검찰 그게 입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때 미르재단과도 비교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성남FC는 그 성격부터 다르다는 얘긴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남FC는 성남시 건데 여기에 들어간 돈을 자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를 인수한 뒤에 자신의 정치 활동을 돕는 측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가 성남시 산하의 축구단이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지만 거기에 측근들이 들어가 있고 광고비 유치의 대가로 성과급도 갔기 때문에 이건 사익도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란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과거에 끝냈었다라고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잖아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의혹이 제기된 때부터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걸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예.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보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시에 보완 수사를 통해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이 대표의 자필 지시 같은 증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말씀드린 쟁점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민용 기자와 함께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